먼저 독립협회의 창립입니다. 배경, 자, 독립협회 배경으로 짠 하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간파천이에요. 아간파천은 뭐예요? 아관. 옛날에는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아라사.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간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파천, 임금 수도를 천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뭐 수도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천도한 건 아니겠고요. 누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렇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몇 년이냐면 1896년 2월 11일이었어요. 10월 21일.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함으로써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됐고 조선에 대한 열강의 뭐예요? 이권 침탈이 심화됐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최해국 대우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죠. 최해국 대우라는 것을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최해국 대우 약속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다음에 조약을 체결한 나라 뭐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래서 모든 나라들하고 조약을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뭘 약속하냐면 최해국 대우라는 걸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안 줬는데 다른 나라에게 주면 너희도 그걸 줄게.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조선에 압력을 많이 가한 거죠. 뭐 울릉도 산림 채광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 있는 뭐예요? 뭐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게 준단 말이에요. 러시아에게 주니까 영국이 그거 나도 안 줬는데 그래서 영국에게도 광산 채굴권 줍니다. 미국 그거 나도 없는 건데 역시 이제 누구에게도 미국에게도 광산 채굴권을 주게 되는 거죠. 산림재벌권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필요했겠죠. 산림재벌권 나도 없는데 러시아 줬으니까 나도 줘. 이러다 보니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던 아간 파천 기간에 열강은 우리나라의 이권, 돈이 되는 권한이죠. 돈이 되는 권리를 몽땅 가져갑니다. 몽땅 가져가요. 그래서 열강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크게 어때요? 침해를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때요? 서재필 2월 11일 아간파천 있네요.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 날 창간을 했고요. 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4월 7일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신문의 날이에요. 신문의 날. 그래서 최초의 신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고요. 한성순보가 최초의 신문이고요. 요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은 역시 최초는 최초예요. 무슨 최초일까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최초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민간에서 만든 최초 신문,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초는 뭘까요? 또 하나 최초 뭐라고요? 그렇죠. 한글 신문이에요. 최초로 만든 한글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또 영자 신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한글로 신문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열강 우리나라 이권 침탈을 누구 알아야겠다? 민중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한글로 신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열강 이권 침탈을 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영문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은 한글과 그 다음에 영문판 동시에 출간했던 그런 신문이 되겠죠. 그래서 4월 7일 날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을 창간했고요. 정부의 개혁 세력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독립협회예요. 결국은 이 독립협회라는 건 왜 만들어지냐면 왜 만들어졌어요? 독립협회라는 거 그죠? 7월 2일 날 만들어졌네요.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7월 2일 날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7월 2일 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하면 옛날에 뭐랄까 갑신정변이라든가 아니면 가무개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독립문 만드는 거 쉽겠죠. 어떻게 만들면 돼요? 정부 예산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서재필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거예요. 그래서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7월 2일 날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합니다. 계몽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모금한 거예요? 기금을 모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 한 1년 동안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그 다음에 강연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금을 모았어요. 기금을 모아서 1897년 11월 달에 드디어 뭘 만드냐면 독립문을 만듭니다. 독립문을 만들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약 한 1년간 7월 2일이에요. 7월 2일 날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약 한 11월 달까지 약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아까 강연회 설명회를 통해서. 그래서 3,825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게 독립문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관입니다. 독립관. 그런데 이 독립문과 독립관은 어디 뒤에다 만들었다? 영은문을 헐고 영은문 뒤에 만들었죠. 여기 보니까 영은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영은문은 청과의 4대 관계를 상징했던 거죠. 청나라의 사신을 맞았던 문, 영은, 맞이할 영자, 은혜 은자,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 은이었는데 영은문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뭘 만들어요? 독립문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중국의 4대 국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문이 바로 독립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던 거예요? 독립협회를 창립을 했었고요. 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독립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문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죠. 독립신문. 그래서 독립신문 을 통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조성하는데 애국심을 고취했고요. 기관지로 대조선 독립협회부를 간행했으며 강연회와 토론을 통해서 계몽활동. 그래서 우리 독립협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뭐예요? 계몽활동이라는 겁니다. 계몽활동. 이 계몽활동을 전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의 실패? 갑오개혁이라든가 갑신정변의 실패를 거울 삼은 거죠. 갑신정변이라든가 갑오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뭐 철학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누구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결과 독립협회는 계몽활동에 최우선을 둡니다. 계몽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수립 볼게요. 대한제국의 수립. 자, 고종황제는 아간파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죠. 피신한 다음에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친일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뭐예요? 단발령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병,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병은 무슨 의병일까요? 을미의병이겠죠. 을미의병이 왜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와 그 다음에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후에 단발령을 철회를 합니다. 아이고, 안 나오네. 11월 15일 날 단발령을 철회를 해요. 단발령을 철회를 하고 의병 해산을 권고를 합니다. 2월 15일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의정부를 부활했다. 무슨 말이죠? 2차 가보개혁이 있었죠.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의정부를 없애고 내각을 부활시켰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단발령은 아까 어때요?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의정부를 부활했다.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어때요? 과거 친일 내각에서 이루어졌던 개혁을 다시 폐지를 하고 정치 활동의 주도권을 왕이 다시 잡으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아간파천에서의 고종황제의 정치의 의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열강의 이권 침탈이 그만큼 어때요? 심화됐었어요. 그래서 여권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고종의 황국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형성이 되었고요. 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독립협회 활동에 힘입어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경운궁은 오늘날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그래서 고종이 마지막 이제 어때요? 거주를 하면서 정치의 중심이 됐던 것은 바로 덕수궁이었죠. 그래서 대내외의 자주국가임을 드러내고자 노력을 했다. 그 결과 1897년 10월 12일 날 뭐가 만들어져요?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대한제국의 수립,
과 관련해서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요 환구단이죠. 1891년 10월 12일 고종은 환구단, 이 환구단은 원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이 몇 단이냐면 1단, 2단, 3단이에요. 3단으로 된 원형단. 1단은 그냥 평지고요. 2단은 뭡니까? 제후국이고 3단은 황제후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단이 1단, 2단, 3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구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국에 가도 있어요. 자금성에 가도. 이 황구단에 올라가서 고종황제가 우리나라는 뭐다 이제 황제국가임을 선언한 날, 그게 바로 1897년 10월 12일이고요. 그리고 황제국가니까 독자적 연호를 썼는데 이때 대한제국에서 사용했던 연호가 바로 뭐예요? 광무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됐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대한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요 대한제국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891년 10월 12일 날 우리는 대한제국이 됐고요. 대한제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99년 11월에 한청 통상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가 대등한 국가가 됐고요. 대등한 국가가 됐다는 이야기는 청도 자주국가, 대한제국도 자주국가죠. 그래서 청나라가 대한제국을 승인을 했고요. 대등하게 영사재판권을 설치합니다. 두 나라 다 뭘 설치해요? 영사관을 설치를 합니다. 영사관.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걸 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경에서 미립국도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국경에서의 미립국을 금지를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국경선이 명확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국경선이 명확하지를 않죠. 어디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았어요? 두만강 유역 간도죠. 간도 유역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청 통상 조약 이후에 두 나라는 뭐예요? 밀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두 나라의 국경선을 확정하게 됐고요.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제국은 1902년에 간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 고종황제는 이 범윤이라는 사람을 북간도에 보내죠. 북간도에 보내고 이 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함으로써 간도를 우리 땅으로 선언을 하죠. 우리 땅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02년이었고요. 1902년이었고요. 그 간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아간 파천 이후에 열강 이권 침탈이 심화됐다. 그러자 고종이 황국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황궁을 하고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자, 아까 그 고종 황제가 경운궁으로 황궁을 했고 대한제국이 수립되는데 결정적인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뭐예요? 독립협회라고 불렀죠. 자, 독립협회라고 불렀죠. 자, 독립협회 활동, 이권수호 운동 뭡니다? 구국운동산소문. 여기 구국운동상소문. 이건 이제 1898년 1월입니다. 1월에 국가대문 둘이 있으니 하나는 자립이고 하나는 자수 스스로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런데 자립에서는 재정권, 병권, 인사권을 자주로 하지 못하고 자수에서는 제도와 법도가 행해져 있지 않으니 국가가 이미 국가가 아닌즉 어찌그렇지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황제권을 자주하고 국권을 자립하소서. 요걸 1898년 1월에 구국운동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했죠. 이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 10일입니다. 3월 11일 날 종로 한가운데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이 만민공동회는 이때만 개최된 게 아니에요. 이때만 개최된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매일마다 개최가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1898년 3월 10일 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매일마다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열렸고요. 그때마다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열릴 때마다 약 한 만여 명 이상의 군민이 참석을 했었죠. 만여 명 이상의 그런 일반 민중들이 참석을 해서 매일마다 이제 어때요? 강연을 하고 토론회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만민공동회에서 3월 10일 날 첫 번째로 뭘 요구를 했을까요? 러시아 군사 공문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한너은행의 철폐를 요구를 했던 거죠.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어때요? 자주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사 공문, 그 다음에 한너은행 철폐,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짐으로써 러시아 군사 고문단도 철수를 했고요, 재정 고문도 철수했고요, 한너은행도 폐쇄했고요, 러시아가 저령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령도는 부산 있죠. 부산
부산에 가면 영도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해양대학이 있는 데가 바로 영도인데요. 그곳에서 러시아가 석탄, 저탄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의 선박은 다 뭘로? 증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석탄으로 움직였는데 러시아를 조차를 하고 빌려가는 거죠. 조차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저탄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러시아 군항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독립협회의 뭘 통해서 만민공동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죠? 조정은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요. 꾸준히 요구를 했고 그 결과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침탈을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침탈을 막아내는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를 해서 성공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민공동회는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주일 열렸다고 그랬어요. 매주일. 그래서 이제 이 이권수호 운동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을 전개를 해요. 자유민권운동을. 그래서 역시 이 만민공동회에서 뭘 요구하냐면 신체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신체의 자유. 그래서 민권보장책 5개 조를 8월 4일 날을 또 역시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8월 달에 요구를 했고요. 요건 이제 독립신문에서 이제 또 뭐 한 거예요? 보도를 한 거죠. 보도를 한 겁니다. 인민생명재산. 그 다음에 사람을 마음대로 체포 구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잡아간 이후에는 어때요? 재판하여 죄상이 뚜렷하게 제시되기 전에는 죄인을 다스리지 못할 일.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무죄 추정 원칙.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법관에게 넘겨져 재판을 청할 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구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속을 했으면 24시간을 넘기기 이전에 뭐를 내라? 재판을 내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누가 잡아가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친인척에게 미리 알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민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권 보호책 5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요구를 합니다. 어디에서? 만민공동회에서. 그 다음에 요 만민공동회에서 뭐 주장하냐면 역시 국민참정권도 요구를 합니다. 국민참정권도 요구해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뭐가 있더라? 의회가 있더라. 의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더라. 따라서 우리나라도 왕이라든가 아니면 몇몇 관료들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민중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내라. 그죠? 그래서 국민참정권 요구. 그 다음에 관료의 부정부패 또한 역시 어때요? 만민공동회에서 폭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신체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요. 마음대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어때요? 부정부패를 이제 어때요? 고발한 사람들을 이제 보수 관리들이 체포 막 구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또 역시 어때요? 신청을 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의 부활을 또 역시 어때요? 저지를 시킵니다. 저지를 시켜요. 그래서 만민공동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보수적인 관료들을 다 어때요? 물리칩니다. 보수 관료 계층 관료들이 다 이제 어때요? 일괄 사표를 내게 만들고요. 10월 12일 날은 드디어 박정양을 중심으로 한 개혁 내각을 수립을 시켜요. 이 만민공동회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양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1887년에 주미공사로 갔던 사람이에요. 미국 공사관으로 갔을 정도 사람이면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수립시킵니다. 그래서 요 만민공동회요. 3월 10일 날이지만 1898년 내내 계속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때요? 근대적인 민중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 꼭 써놓으세요. 만민공동회 근대적인 민중집회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라는 근대적 민중집회를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이뤄냅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10월 11일 날 박정양 내각을 수립시키고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박정양 내각과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의 독립협회 활동에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시국대토론입니다. 이 시국대토론에 독립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만 참석한 게 아니라 정부의 관료가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시민대표가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관료가 뭣도 하는 거예요. 답변도 하는 거예요. 약 일주일간 관민공동회가 열려요. 관민공동회. 그래서 요 관민공동회에서 근데 재밌는 건 이 관민공동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10월 20일 날 사회를 누가 보냐면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가 사회를 봅니다.
백정. 와우. 백정이면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그래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백정이면 가장 천한 사람이잖아요. 천하디 천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가 나와서 사회를 볼 정도로 독립협회의 3월 달부터 계속된 만민 공동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회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진 건 1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없어집니다만은 독립협회의 계몽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때요? 신분제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백정이 뒤에 누가 쭉 있는데 총리 대신 있고 각 정부 고관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백정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이건 요즘도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도 뭐 재작년에 이제 어때요? 뭐 저기 뭡니까? 광화문 앞에서 촛불 집회할 때 그때 우리나라 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평등 사회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촛불 집회 상황에서도 아마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이나 사회 본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 상황이었는데 관민공동회에서는 그걸 이룬 거죠. 자, 헌의 6조를 채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두세요. 헌의 6조 관민공동회. 자, 외국인에 의지하지 말 것,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환권을 공고히 할 것. 그 다음에 외국인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정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할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추원 의장은 누구냐면 의회입니다. 의회. 그러니까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어디의 사인을 받아라. 이제 의회의 사인을 받아라. 그 다음에 재정은 어디에서 탁지부에서 관장할 것. 이건 뭐 이것도 역시 어디에서 나왔던 거예요. 1차 가보개혁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물론 이거의 뿌리는 뭐였어요. 갑신정변. 호주에서 재정이 일어나. 자, 1차 가보개혁 탁지함은 역시 이제 어때요. 독립협회 헌의 6조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은 공개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친관은 임명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이 관리 임명 마음대로 왕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중추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추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독립협회 활동에 헌의 6조라는 이야기죠. 헌의 6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의 재가를 받았고 중추원 관제를 발표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추원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황제가 25명을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25명 임명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어디에 중추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끝까지 뭘 주장을 해요? 갑신정변, 그 다음에 가보개혁에서 주장했던 이펑군주제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며칠이냐면 11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며칠이냐면 12월 중추원 관제를 만드는 게 11월 2일이었어요. 11월 2일. 11월 2일. 그래서 중추원 설립할 것을 고종에게 건의를 했고 관민공동회에서 그리고 이걸 고종이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뭐가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제 의회가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펑군주제. 자, 이었는데 11월 2일 이었는데 11월 4일 날 고종에게 익명의 편지가 하나 전달됩니다. 익명 편지. 여기 보니까 11월 4일 익명서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5일 날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켜버려요. 이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자 이제 독립협회 이제 단원과 회원과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이 만민공동회를 계속 엽니다. 동랍해서 고종 황제의 독립협회 해산 이것 철회하라.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일마다 이제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려서 독립협회 해산을 반대를 했었는데 보수 세력들이 뭘 조직해요? 한국협회를 조직합니다. 한국협회는 보부상이 만든 단체예요. 보부상 단체인데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는데요. 아까 11월 4일 날 있었던 익서라는 게 익명사가 뭐냐면 이거죠. 독립협회가 아까 추구했던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펑군주제였는데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뭘 만들려고 한다. 공화정을 만들려고 한다. 고종 황제를 쫓아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날포하죠. 이 고종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야? 이놈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11월 4일 날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는
그러니까 1897년부터 98년 약 한 1년간 독립협회 활동을 좀 간을 보죠. 간을 봤다가 독립협회를 통한 개혁 정치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스스로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대한제국의 개혁입니다. 대한제국의 개혁은 바로 뒤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독립협회 활동 의의입니다. 자, 자주국권.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유민권. 계몽활동을 통한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민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어때요? 재판, 민권 보호 의식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의회 설립을 통한 자강개혁.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주국권, 자유민권, 세 번째는 뭐예요? 자강개혁. 여기 자주국권입니다. 자주국권.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하면 우리가 3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의입니다. 자,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다. 왜? 이 독립협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뭐 몇몇 관료라든가 몇몇 사상가들을 해야 한 게 아니라 만민공동회라는 활동, 만민공동회 무슨 활동을 통해서 계몽활동을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그랬죠. 계몽활동을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했다. 그래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러나 한계는 뭐예요? 러시아만 그 침략국이고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가 특히 미국 이제 이런 나라들의 침략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독립협회는 한계보다는 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의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통한 계몽 활동을 통해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 다음에 어때요? 자강개혁을 이루려고 했다. 자, 독립협회입니다. 자, 대한제국입니다. 자, 고종황제는 독립협회의 해산 후 황제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립협회를 통한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약 한 1년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통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독립협회를 해산을 합니다. 아까 1898년 11월 5일 날 독립협회를 해산을 하고 황제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원수부를 만듭니다. 원수부. 그래서 기존의 군부 세력을 약화시키고 모든 군대 권한을 황제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부, 그 다음에 군부 예산을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신식 장교를 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원을 설치합니다. 여기 원수부 내장원, 원수부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국내부 산하에 왕실 사무를 담당했던 국내부 산하에 내장원을 만들고 여기에서 조세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왕실 중심의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함으로써 황제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개혁을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제국은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입헌군주제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들을 누구 중심으로? 황제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개혁을 추진해요. 그래서 이때 황제가 러시아에서 뭣도 사와요? 신식 군함도 사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일본 중심의 신식 군대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어때요? 군사력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대한국제를 발표합니다. 1899년 대한국국제.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자주 독립 제국이다.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이게 입헌군주제하고 이제 정반대죠. 전제정치입니다.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모든 권한은 다 누구에게 있다? 군주에게 있다. 군대도 역시 누가 갖는다? 군주가 갖는다. 법률도 아까는 우리 이제 뭐 있었어요? 독립협회 때 중추원에서 입법한다. 아니에요. 다 없애버려요. 법은 누가 만든다? 누가 만들어요? 황제가 만든다. 그 다음에 아까 중추원 독립협회 외국과 조약 체결을 하면 중추원 허가 없어요. 역시 누구 마음대로 한다. 왕 마음대로 한다. 이제 이처럼 모든 권한을 누가 다 가졌어요. 입법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교권마저도 황제가 다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을사늑약과 같이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누구 한 명만 협박을 하면 돼요. 그죠? 고종황제가 한 명만 협박을 해서 고종황제가 도장 찍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약 체결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왕 한 사람에게 다 모아놓다 보니까 도리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대한제국이 쉽게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전제군주제 국가 꼭 알아두시고요. 이건 독립협회 활동하고는 정반대예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신참의 원칙. 옛 것을 본질로 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 것은 뭐예요? 정치는 뭘로 가자? 전제군주제 그대로 간다. 새 것은 뭘까요? 식사능업, 신식교육 이런 것들은 원래대로 가자. 아니 새로운 걸로 가자. 이겁니다. 자, 광무개혁입니다. 아까 광무는 뭐예요? 대한제국의 연호였죠? 내용갑니다. 양지야문을 설치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양전사업은 뭐예요? 토지조사사업이죠? 그래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토지조사사업을 제대로 해야 뭘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근대화를 하려고 보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니까? 머니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계야문을 설치해서 뭘 발행해요? 지계를 발행합니다. 지계는 이게 뭐예요? 토지문서입니다. 토지문서. 토지문서를 정확하게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요 토지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뭘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거죠. 토지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뭘 걷는다고요?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지계 이야기 나오면 뭐예요? 이건 대한제국이고요. 이처럼 지계를 발급했던 이유 뭐예요? 토지 소유권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뭘 제대로 걷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양전사업 결과 뭘 발급했다? 지계를 발급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구장 표시하세요. 대한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야 뭘 제대로 걷는다?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뭘 하자? 근대화를 하자. 근대화를 하자. 그래서 제조업, 운수업과 같은 근대 회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 은행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신식교육 강화시키겠죠. 특히 실업교육. 그래서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을 설립했고 해외 유학생을 파견했으며 전차를 부설하고요. 1899년입니다. 철도도 1899년입니다. 전화 또 역시 1898년입니다. 그러니까 1899년, 1898년 전기는 1887년이구나. 전기는 좀 빨랐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근대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철도, 전차, 전화 이거 다 언제라고요? 철도, 전차, 전화 다 대한제국이에요. 다 대한제국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우편제도도 정비했다. 의의갑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으며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도도 놓고요. 전차도 놓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가설을 하고요. 그죠? 그렇지만 러일 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의 간섭 때문에 대부분의 개혁이 중단되었고요. 황제권 강화에만 치중을 두어서 민권 부장,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민권 부장, 뭐 중추원 의회 설립 운동이라든가 자유민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였어요? 독립협회였잖아요. 그런데 독립협회 활동을 다 무효하고 황제 중심의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그런 뭘 갖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대한제국의 의의와 한계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 내용 좀 살펴봤어요. 내용이 좀 많았어요. 맛있게요.